자, 이번 시간에는 선념형 스케줄링의 가장 대표적인 알라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출제가 됐고 아주 어렵게 출제됐던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선점형이라고 하는 알라는 일단 위치상 어딜까요? 우리가 비선점형이라는 걸 배웠어요. 여기 뭐가 있나요? FIFO, FC, FS. 가장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처리되는 거. 그 다음 SJF, 짧은 놈 먼저 처리하는 거.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큰 작업에 대해서는 무한대기가 발생이 되고 거기에 따른 H징 기법을 써서 보완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HRN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의 단점들을 보완한 장점만 모아서 만든 공식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속했다 이런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기한부 처리는 다중 프로그램 정도가 클 때 그것을 지켜내기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선점형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RR, 가장 대표적인 거, 지금 우리가 이걸 배우려고 하는 거죠. 이건 시간 분할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에요. RR, 라운드 로빈, 빙글빙글 돈다라는 뜻입니다. 빙글빙글 돈다. 그 다음에 SRT, 요 SRT는 요거랑 대비될 수 있는 건데 나중에. 그 다음에 MFQ, 요것도 나중에 배워야 되겠죠. 지금 요 시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혼합한 방식 MLQ라고 하는 거나 혹은 MQ라고 하는 방식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비선점형은 CPU를 한번 차지하면 뺏을 수가 없다. 그놈이 끝내기 전까지는. 이거는 언제든지 중간에 끝낼 수 있다. 선점할 수 있다. CPU의 사용 권한을 중단시킬 수 있다. CPU의 권한을 뺏을 수 있다. 선점형, 비선점형 구분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선점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중에 RR은 어떤 거냐 이런 얘기예요. 자, 세 개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세 개의 프로세스. A라는 프로세스가 만약에 56초짜리인데 얘가 도착 시간이 0초다 이렇게. B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B가 34초고 도착 시간이 3초다 이렇게 합시다. C의 대기 시간이 있는데 C의 실행 시간이, C라는 작업이 요것이 18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얘는 도착 시간이 5초다. 세 개의 프로세스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통 주냐면 문제에서는 이렇게 줘요. 그림성. 작업 이렇게 주고요. A 작업 주고 B 작업 주고 C 작업 주고, 작업이라는 건 ABC, 프로세스. 혹은 작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태스크 해도 좋고. 요거는 서비스 시간 혹은 실행 시간의 추정치 혹은 실행 시간. 그래서 56, 34, 18 이렇게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도착 시간. 도착 시간은 0초, 3초, 5초 이렇게 줄 수 있어요.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고 구하는 시간은 평균 반환 시간을 구하라 이런 문제를 주겠죠. 자, 평균 반환 시간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평균 반환 시간은 뭐 계산해요? 평균 실행 시간 플러스 평균 대기 시간. 그러니까 결국 얘만 계산하면 돼요. 그렇죠? 이건 어렵지 않죠. 이건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이거 평균 내면 돼요. 서비스 시간이나 실행 시간이나 실행 시간의 추정치에 대한 항목을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어렵지 않잖아. 56 더하기 34 더하기 18을 3으로 나누면 돼. 문제는 얘죠. 얘를 물어보거나 혹은 얘를 물어볼 텐데, 얘를 물어보면 이것만 계산하면 되고, 이게 계산하기 어렵죠. 이거 계산하면 실행시간 더해주면 되죠. 평균 실행시간. 자, 그럼 얘는 대기 시간이 어떻게, 대기 리스트에 어떻게 들어가나 보자고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간 할당량이라는 게 필요하죠. 분명히 시간 할당량을 줄 거예요. 시간 할당량을 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초라고 줄게, 10초. 시간 할당량을 10초를 주든 5초를 주든 줄 겁니다.
그 시간 할당량. 그럼 시간 할당량을 만약에 10초가 아니라 100초로 줬다고 해볼까요? 그럼 얘 처리하고 얘 처리하고 얘 처리해버리니까 뭐가 똑같아져? RR은 기본적으로 FI, FO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나눴으니까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지. 예? 그러니까 시간 할당량이 너무 커지면 이거는 뭐와 동일해진다? FI, FO와 동일해진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냥 처리하고 처리하면 되잖아. 좁으니까. 자, 한번 진행을 해보고. 자, 시간 할당량을 얼로 줬어요? 10초로 줬습니다. 자, 그럼 A한테 먼저 주죠. A가 작업이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으로 얘기하면 어떤 거야? 여기 의사가 있어, 의사가. A라는 환자가 있고, B라는 환자가 있고, C라는 환자가 있는데, 얘는 몇 초? 56초 치료해야 되고, 얘는 얼마? 34초 처리해야 되고, 얘는 얼마? 18초 처리해야 된다고. 근데 얼마씩? 10초씩, 10초씩, 10초씩 처리해 나가겠다는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러면 A는 10초를 할당했지. 그럼 얼마가 남아? 얼마가 남아? 10초니까. 10초? 10초. 46초가 남네. 그죠? 자, B에다 다시 할당을 합니다. B에다 10초 주면 되죠? 나머지 얼마 남았어? 24초 남았네. 자, C에다 할당합니다. C는 얼마 남았어? 8초 남았죠. 10초 주고. 자, 이젠 다시 돌아가야 돼, 처음으로. 46초니까 다시 또 A한테 줄 수 있네. A 10초. 얘 얼마 남아, 이제? 36초. B에다 또 10초 줄 수 있지? 10초. 얘 얼마? 14초. 또 C에다 줄 수 있죠? C에다 주기는 주는데 8초밖에 안 남았잖아. 그죠? 원래는 10초를 다 줘야 되는데, 원래는. 그런데 초기 운영체제에서는 10초를 다 주고 2초를 놀게 했다고. 근데 운영체제는 그 꼬라지를 못 본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은 8초를 딱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 작업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2번 만에. 맞습니까? 이제 C는 끝났어. 이제 빼내면 되고. 이제 앞으로 진행하는 거 A, B만 진행하면 돼요. 다시 이제 A를 주면 되겠죠? A에다가 10초를 주고 얼마? 26초 남았고. 또 B에다가 10초를 주면 얼마? 4초 남았고. 다시 A에다 10초를 주니까 얼마? 16초 남았고. 자, B에다 주려고 보니까 B는 어떻게 돼요? 4초밖에 안 남았네? 아, 4초 주고. 그리고 저기는 작업이 끝. 다시 이제 A한테 얼마 주고? 10초 주고. 이제 줄 거 없으니까 나머지 A에다가 6초를 줘버리면 작업이 끝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대기열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표를 주고 RR 방식으로 운영했을 때 시간 할당량 10초를 줄 거야. 나열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원래 그렇게 내줘야죠. 근데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오면 바로 평균 대기 시간을 계산해야지만 반환 시간을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럼 A의 대기 시간을 계산해 보죠. 대기 시간을 계산해 보는 거야. 대기 시간. 자, 대기 시간. A를 먼저 확인해 봐. A를. 여기 있네. 또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죠? 여기 있네. A가 없는 시간. 즉 요거.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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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이 다 뭐야? 대기 시간이죠. A가 들어와서 남 B 처리할 때 기다리고 있어야지. A 처리하고 B. 자기 자신은 대기 시간이 아니야. A 처리하고 B, C는 기다려야지. 또 뭐야? B 다음에 A인데 B가 들어왔으니까 B 할 때 기다려야지. B 기다려야지. 요 시간을 다 도하는 거야. 그래서 B, C는 10 더하기 10 요거 10 더하기 8 가로를 쳐줄게요. 공간에 있으니까 10 이게 얼마였어요? 여기 4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4 맞습니까? 이걸 계산하면 돼. 그 다음 B의 대기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B는 B를 봐. B. 여기 B가 있네. B.
B. 뒤에는 필요 없죠? 이때가 종료됐으니까 필요 없는 거야. 아, 뒤에 있는 걸 왜 생각해? 난 작업 끝났는데. 대기한 게 아니잖아. 아, 병원에 갔는데 집에 갔는데 뒤에 거 왜 기다리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요거 10. 그 다음에 요만큼 기다린 거죠? 요만큼 기다린 거죠? 요만큼 기다린 거잖아. 그래서 10 플러스 10 플러스 10 요거 그 다음에 8 플러스 10 그 다음에 10.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B는 이렇게 있죠. 근데 얘 도착 시간 얼마야? 3초잖아. 어? 그림상에서는 이만큼을 기다렸어. 그런데 도착한 시간 너 빼야지. 그거 왜 포함시키면 어떡해? 빼기 도착 시간을 빼야 돼. 당연한 거죠? 3초를. 얘도 빼야 돼. 근데 얼마? 0초니까 뺄 필요도 없는 거죠? 자, 이제 C의 대기 시간을 계산해 보죠. C를 찾아보자. C. 여기 있네. 이거네. C는 일찍 끝났으니까. 그럼 C는 요거. 그렇죠? 10 플러스 10. 그 다음에 10 플러스 10. 끝났죠? 여기서 도착 시간 뭐예요? 도착 시간은 5니까 5를 빼면 그래서 A의 대기 시간, B의 대기 시간, C의 대기 시간이 나오면 도에서 평균 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군요. 그죠? 이게 바로 RR 방식이고 특징 물어볼 수 있고 계산 문제 리스트 이렇게 연결한 대기 리스트에 대한 그 문제 물어볼 수 있고 바로 평균 대기 시간과 평균 반환 시간까지 계산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책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다시 계산 문제로 해보죠. 지금은 이해를 했으니까. 자, 대표적인 선점형이다. 맞죠? 비선점이란 틀리다는 얘기야. 시간 할당량으로 사용하는 시분할 처리, 시간 분할, 시분할 다 같은 말이고 적당하다. 작업이 시간 내에 끝나잖아. 맨 뒤로 가보지. 맨 뒤로. 시간 할당을 크면 비선점의 F와 AF.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할당량이 100초를 주면 나눌 게 없잖아. 그러니까 툭툭툭 순서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시간 할당이 작으면 문맥 교환수 오버헤드가 증가될 수밖에 없죠. 이건 앞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죠. 시간 할당량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이때마다 어떻게 돼?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고 문맥 교환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작업이 A한테 B한테 이렇게 계속 나눠줬다면 동시에 수행되는 느낌은 들지만 그때마다 뭐가 발생이 돼? 인터럽트가 발생이 돼서 오버헤드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화식 사용자. 나는 5초 있다, 10초 있다, 언제 내가 반응을 할지 알기 때문에 대화식 통신용 프로그램에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문제, 책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죠. 자, 돼 있죠? 대기 리스트를 집어넣습니다. 요거는 시간 할당량을 10초로 줄게요. 10초. 책에서 10초로 돼 있으니까. 도착 시간이 있고 실행 시간. 여기 다른 말로 뭘로? 다른 말로 서비스 시간 혹은 실행 시간의 추정치. 여기 다른 말로 프로세스. 여기는 제출 시간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자, 대기 리스트 집어넣습니다. 자, A에다가 먼저 10초를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A는 없네요. 그냥 끝났습니다. 더 이상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냥 줘버리니까. 자, B에다 10초를 줬어요. 얼마가 남았어요? 8초가 남아있는 상태네요. C에다가 줍니다. 5초를 줬어요. 왜? 10초를 줘야 되는데 5초를 노는 꼴을 못 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5초를 준다고. 얘도 작업이 끝난 상태가 되는군요. D 10초를 주고 얼마 남았어요? 2초가 남았네. 그죠? 그 다음에 E 1초를 주고 끝나죠. 얘도. 됐죠? 10초가 넘으면 남아서 뒤로 돌리는 거고 모자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고. 다시 이제 뭐 A를 주려고 했더니 없어. 끝났지. A라는 거 없어. 존재 가치도 없어. 끝났으니까. B가 8초가 남았네. 그 다음에 C도 없고 D가 2초 남았네.
자, 요게 바로 대기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거 나이라는 걸 문제를 줄 수도 있다 그랬어. 그럼 평균 실행 시간을 계산해 보면 10초 플러스 18초 플러스 5초 플러스 12초 플러스 1초를 뭘로? 5로 나눈 게 평균 실행 시간. 그냥 계산하면 돼 이거. 이거 평균 내면 돼. 평균 대기 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이제 따져봐야죠. 자, A의 대기 시간. A의 대기 시간. 확인해 보자고. A가 있는 부분. 없잖아, 얘는. 대기 시간이 있었어, 없었어? 얘는 없었어. 나 오자마자 처리하고 그냥 가버린 거죠. B의 대기 시간은. B는 B 이렇게 있네. 그러니까 요만큼이 기다린 시간이네. 그죠? 그러니까 B는 10 플러스 5 플러스 10 플러스 1. 맞습니까? 아니, 뒤는 생각할 거 없잖아요. 여기 작업 끝난 거니까. 뒤는. 왜 뒤에 난 집에 갔는데 그 기다려서 왜 신경을 써?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런데 뭘 생각해야 된다? 생각할 수 없다. 얘도 마찬가지인데. 도착 시간을 봐야 되잖아요. 기다린 그림 상태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실제로 얘가 처음에 아니냐? 아니야. 6초를 기다렸다니까. 6초를 빼야지. 얘도 0을 빼야지. 근데 뺄 필요 없으니까. 자, C의 대기 시간은 C 요만큼이네. C. 또 C가 있나? C는 5초니까 뭐 10이네. 10 플러스 10인데 얘 언제 도착했어? 14초 기다려. 14초. 만약에 이 도착 시간이 없으면 빼지 않으면 돼요. 아시겠어요? 빼지 않으면 돼. 그 다음 D는 어떻게 돼 있어? D 여기 있네. 요만큼 있네. 그죠? 그러니까 D는 10 플러스 10 플러스 5. 그 다음에 플러스 또 1하고 플러스 8이군요. 도착 시간이 얼마야? D는 15초를 빼야지. 2도 있네. 2는 이만큼이네. 1초밖에 없으면 D는 필요 없죠. 10 플러스 10 플러스 5 플러스 10. 이게 바로 기다린 시간이죠. 도착 시간 얼마? 19초 빼야죠. 여기서 얻어진 값을 더해서 평균 내면 바로 평균 반환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평균 대기 시간 2개 더한 게 평균 반환 시간이고. 자, 책에 있는 대로 A, B, C, D, E, A, D. 아이고, 여기 BD예요. BD. A가 아니고 B. 맞습니까? 네. A, B, C, D, E, B. A는 아직 끝났잖아요.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9.2가 나오고 12.2.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21.4라고 하는 문제다. 자, 그래서 알라는 이렇게 나오는 곳은 좀 쉽게 나온 거고요. 실제 문제는 더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 정도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거는 시간 할당량이 2초입니다. 2초. 자, 대기 리스트로 집어넣습니다. 자, P1으로 돼 있죠? P1을 먼저 집어넣죠. 2초 집어넣었어요. 맞죠? 그럼 뭐가 남아? 1초가 남죠? 그죠? 근데 P2가 들어왔어요. P2에다 2초 줬습니다. 이거 얼마 남아요? 2초가 남습니다. 자, 그다음 P3을 쓰려고 하는 게 맹점이었죠. P3을 쓰면 안 된다. 왜? 이걸 잘 보세요. 이 부분은. 자, 우리가 여기가 0초죠? 1초죠? 2초죠? 3초죠? 4초란 말이야. 맞습니까? 요 시점을 보세요. 요새가 3초죠. 그러니까 P3은 3초 후에 들어온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 시간에 들어온 거죠. 요 시간에. 요 시간에는 3초에 들어온 요 시간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3초가 되기 전에 2.99999 그 다음에 3초잖아.
3초 이전에는 P3은 인식을 안 한 상태예요. P3은 없는 상태야. P3은 없어요. 그렇잖아. 그럼 P3이 없는 상태면 이 상태는 뭐 해야 돼? P1까지 처리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1초가 요로 들어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요 3초가 되었으면 당연히 3초가 먼저 처리해야 될 텐데, 예? 3초 이전 사이, 요 2초부터 3초 사이에는 여기 지나갈 때는 3초라는 게 인식을 못했어. 3초라는 게 인식을 못했다. 그래서 P1이 들어와야 돼.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그려놓은 게 있네요. 보세요. 자, 보세요. 0초입니다. 0초. P1이 들어왔어요. 됐죠? 이게 Q예요. 이거 들어오는 곳이고, 여기는 되돌리는 거야. 맨 끝으로 보내는 거야. 자, 이제는 1초가 딱 되는 시점에서는 이 앞에 1초를 처리해서 일로 가겠죠. 그리고 2초가 남겠죠. 그리고 P2가 들어오겠죠. 자, 요 부분이 이제 처리될 내용이야. 1초 처리되고 딱 넘어갔습니다. 1초로 갔죠? 그럼 P2는 2초가 남고 그때서 P2가 들어왔잖아. 요때 누가 들어왔어? P2가 인식이 됐다는 얘기죠. 1초가 딱 되는 시점에서는 1초를 처리했고 P1짜리 그 다음 P2에 4초가 들어왔습니다. 자, 2초가 됩니다. 2초가 되면 여기 마저 하나 처리하고 나머지가 남겠죠. 다 처리 못하는 건 3초는 뭐야? 처리 못하는 건 시간 할당량 2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1초를 처리하고 나머지는 되돌려야 되겠죠. 자, 갑니다. 처리됐죠. 그리고 요 P1을 떨어졌죠. 이때까지도 뭐야? P3은 인식을 못했지. P3 인식 못했잖아. 지금 이리로 가야지 이제. 가야지. 2.999999999 들어왔어. 맞잖아. 2초. 처리하고 떨어졌잖아. 3초를 다 못하잖아. 시간 할당이 2니까. 3초짜리가 1초 남았잖아. 여기서 1초 남았잖아. 1초를 떨고 올라가야 돼. P3이 있어 없어? 없어. 여기는 아직. 들어왔죠? 이제 3초가 되는 시점. 요거를 가져가서 처리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초가 되면 그때서 P3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치? 자, 요거 가져가 처리되니까 처리되고 P3이 드디어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 부분이 어떻게 돼? 여기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여기 다시 1초 처리하고 나머지 1로 떨어지겠죠? 야. 이렇게. 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P3 여기 P3 P2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P1 마저 처리하고 그다음 P3, P2로 처리하면 된다. 다시 한번 볼까요? 천천히 돌려볼 테니까 여러분이 하나하나 찍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0초에서 1초 가기 전까지 1초가 됐습니다. 잘렸죠? P2 들어왔어요. 요걸 보세요. 여기를 이제 2초가 되기 전까지는 요걸 처리할 거야. 반쪽을 처리해서 처리하고 나머지를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아직 P3은 인식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야지 일로. 그 다음에 이제 3초 되기 전까지 쭉 3초 막 처리되고 있겠죠? 막 처리되고 있다가 3초가 될 때 그때 P3이 들어오잖아. 그죠? 아직 3초 남았죠? 1초 처리했고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리고 요거 처리하고. 그래서 요렇게 순서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2초 남은 거 처리하고 여기 2초 남은 거 처리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2초 남았다가 요거는 처리 끝나고 요거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요거 처리하고 그 다음에 요거 처리해야 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평균 실행 시간은 어떻게 돼? 3 더하기 4 더하기 2를 3으로
평균 대기시간을 구해보죠. A의 대기시간은 어떻게 된다? P1이죠. A가 아니라 P1. P1의 대기시간은 P1 요거네. 그치? P1 여기 두겠습니다. 2. 도착시간은 없어. P2의 대기시간. P2는 요거, 요 부분과 요 부분이네. P2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2 앞에 2, 그 다음에 뒤에 1, 2. 맞습니까? 도착시간 얼마? 1초. 그래서 얘는 4가 되는군요. 그 다음 P3은 여기 있네요. 앞에 거만 있으니까 2 플러스 2 플러스 1이네. 그죠? 그래서 도착시간 얼마? 3초를 빼니까 2가 되는군요. 그래서 2 더하기 4 더하기 2. 그래서 3으로 나누네. 그럼 요거는 3이 나올 거고 9니까 이건 2, 4, 8이니까 2.666이 나와요. 그래서 5.6666 반올림해서 5.7이 나오는 그렇게 나왔던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알랄의 두 가지 패턴을 완벽하게 이해하셔야만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계산 문제를 했으니까 이런 특징 문제를 보죠. 라운드 로빈의 스케줄링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작업이 끝나지 않으면 맨 뒤로 가는 거 맞죠? 시간 할당량이 작을수록 문맥 교환과 과번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가 아니라 짧으면 짧을수록 동시에 수행되는 느낌은 줄지만 그때마다 매번 인터럽트 일어나야 되잖아. 한 10번 할 것 같다 1000만 번 했다고 쳐봐. 1000만 번의 인터럽트가 일어나야 되니까 오버헤드가 낮아지는 게 아니고 높아지는 거고. 시간 할당량이 크면 기본적인 순차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거니까 FI. 그 다음에 시간 분할에 적합하다. 내가 5초씩 나눴으면 10초 후에 내가 처리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잖아. 10명 있어. 5초씩 딱 처리해. 그럼 내가 10명이 5초씩 하면 50시간이네. 50초 후에는 내가 처리되네. 이걸 알 수 있잖아. 대화식이 가능하다. 시간 분할이 가능하다. 자, 요 두 번째 문제는 역시 똑같이 출제됐던 문제인데 이제 특징이 요것이 바뀌었고요. 실행시간과 도착시간을 바꿔서 상관 헷갈리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응답시간이라는 것 갖다 줬는데 우리가 응답시간이라는 건 어떤 거죠? 여기가 CPU를 만나고 여기 CPU를 만나고 나머지들은 다 대기시간이잖아요. 요때까지가 응답시간이죠. 처음에 CPU를 만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물론 얘네들은 다 뭐가 되죠? 대기시간에 해당되죠? 그래서 전체를 무슨 시간이라 해서 반환시간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반환시간은 평균 대기시간과 평균 실행시간을 더해서 계산하잖아요. 근데 이 출제자는 응답시간을 반환시간으로 정의를 해줬습니다. 프로세스가 종료될 때까지를 의미한다 그랬으니까 프로세스가 종료될 때까지 즉 반환시간을 응답시간으로 정의해놓고 풀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응답시간은 뭐지 하지 말고 이런 문제는 대기시간 아니면 반환시간 구하는 문제밖에 없어.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첫 번째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